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험상궂은 얼굴에 기괴한 문신과 치장, 긴 수염, 뿔 달린 투구, 육중한 도끼로 사람들을 찍어버리는 해적질의 화신. 바로 우리가 바이킹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바이킹을 떠올리면 과격한 전사의 모습만 떠올리곤 합니다. 힘세고 용맹하고 무자비한 전쟁광으로 많이 생각하죠. 지금도 스트롱맨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르만 계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바이킹의 후예들인 것이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인에 비해서 키도 크고 체격도 크지만 유럽 사람들 중에서도 북유럽 사람들, 바이킹의 후예들은 유독 키가 크고 골격도 장대합니다. 누가 봐도 전쟁을 잘할 것 같은 모습이죠.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과 공포를 주기 충분한 피지컬입니다. 그래서 바이킹을 해적으로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영화나 소설들도 많이 제작이 되죠. 바이킹에 대한 최초 기록은 1세기경 로마의 기록물에서 발견이 됩니다. 북부 유럽의 게르만 전사 중 환상적인 엘리트 전사들이라고 묘사가 되고 6세기경에는 투구나 갑옷을 착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패만을 든 용맹하고 강인한 전사라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킹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나타내는 서술이며 바이킹은 해적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바이킹은 해적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바이킹은 바다와 강, 호수 등 다양한 영역을 항해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 해적질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가지 행위 중 한 가지였던 것뿐 해적질의 바이킹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이킹들의 대다수는 농부, 어부, 대장장이, 선박항해사, 상인, 사냥꾼과 같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바이킹 중 일부 사람들만이 해외로 나가 해적 활동을 한 것이죠. 그 일부 바이킹의 활약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나머지 바이킹은 해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나라들도 바이킹들의 용맹한 모습, 중세 유럽을 오싹하게 만들었던 정복자로서의 모습으로만 바이킹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킹을 생각했을 때 해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게 된 것이죠. 북유럽 나라들은 왜 바이킹을 정복자로서의 모습으로만 강조했을까요? 스웨덴은 19세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해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겼습니다. 떨어진 자존심과 영광을 되찾기 위해 과거의 역사를 찾아보았고 그 중심에는 바이킹들이 있었습니다. 바이킹의 업적들을 되살려 스웨덴의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했죠. 노르웨이 역시 스웨덴에게서 독립하자마자 과거의 선조들, 즉 바이킹의 업적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노르웨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이킹이 정복자로 활동했던 모습을 강조해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바이킹이 더 무서운 이미지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는 바이킹이라는 용어보다는 노르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킹의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해적이 아닌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요. 6세기 후반 게르만인들은 산림지역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농경지를 구축했습니다.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자 당연히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고 이 잉여 생산물이 유럽 각지에서 팔리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도시가 만들어지자 도시망이 생기게 되었고 이 상업 네트워크를 연결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발트해와 북해에 접해 있는 유럽 북부 해안지대에 물류 거점이 형성되었는데 이 물류 네트워크를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바이킹이라 불리는 게르만 일파였던 것이죠. 바이킹은 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시를 개발하고 이어주는 상인에 가까웠습니다. 바이킹들이 물류 네트워크를 담당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높은 수준의 항해술과 배 건조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내륙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자 물자 운반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바이킹들이 자연스레 이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은 내 물건을 튼튼한 배에 싣겠습니까? 아니면 부실한 배에 싣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저 같으면 바이킹들의 배에 제 물건을 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센강, 라인강, 엘베강을 포함한 수많은 강을 횡단하며 교역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2차 게르만인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1차 게르만인의 이동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지만 2차 게르만인의 이동은 유럽 사회를 전반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어 발전을 이룩한 것이죠. 바이킹은 해안 지역을 약탈하기도 했지만 해적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각 해안지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상인, 사업가, 창업자가 바이킹의 정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이킹들이 턴을 잡기 위해 해안 지역을 정복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해적이라는 이미지가 잡혀버린 것 뿐이죠. 용맹한 전사의 모습도 바이킹의 모습이 맞지만 사람들
민족들 간의 교류를 이어주며 경제를 풍요롭게 해주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모습 역시 바이킹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